자, 오늘은 이제 559페이지에 있는 인지를 합니다. 855조에 인지란 말은 이제 처음 했을 때 좀 낯설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혼인 중의 자가 아니고 혼인의 자죠. 그 혼인 외의 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다라고 그죠? 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에서 즉 자기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인지한다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인이 무효일 때, 나중에 혼인이 우리가 무효로 된 때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의 출생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항에 그 혼인 외 출생자도 부모가 다시 또 혼인을 할 때는 그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를 본다. 이 조문이 이제 우리가 준정이다 그렇습니다. 준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856조. 아버지가 그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요즘에 이제 정신적 능력이 좀 결여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에 대한 인지는 원래 안 되는데 자기 자식이 사망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도 그 손자를 또 인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는 그때 그 자를 인지하는 것이 되면 이제 손자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태 중인 자, 아버지는 이 포태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된 조문이 있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이제 인지라는 것은 특히 이제 엄마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죠. 아이를 낳았으니까. 주로 이제 아버지가 혼인의 출생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단독 행위이고, 이 인지는 인지의 방법은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인지 신고라는 걸 합니다. 나중에 배웠는데 그 인지 신고를 하거나 통상은 어떻게 합니까? 친생자 출생 신고하는 요구가 있고요. 이 혼인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쭉 배웠지만 법률상 혼인 관계 없는 남녀 사이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사실혼이든 무효혼이든 뭐 사통을 했던 뭐 부척 관계에서 났던 그런 자녀들이 주로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물론 혼인 중 출생자라도 나중에 친생 부인되거나 친생자 보존제 판결이 나서 판결이 나서 친생자가 아닌 자로 된 자도 혼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1항에 우리가 어제 봤듯이 법률상 우리가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그 아버지가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가 안 됩니다. 그죠? 봤었죠? 기출문제 부는 자가 이 친생자로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있는 동안에는 인지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땐 그러면 인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분상 관계고 그 사람만의 일신 전속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포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기간이 지나도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그 인지 청구권은 주로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상속 재산에 대한 이해한계 때문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정당한 신분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람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앞서 그 친생자 추정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 844조에 그 친생자 혼인 중의 자는 그 친생 추정받는데 그 추정받는 자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 추정을 깨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나왔지만 물론 호적에
과거의 호적에 부모의 혼인 중에 자로 등재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가 다르다 할 때는 그게 명백할 때는 그 친생 추정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죠, 아이가. 요즘에 인지하니까 이제 요즘에 뭐 베트남, 예전에 베트남 뭐 아이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인지. 이미인지가 이미인지는 이제 자발적으로 보통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인지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또 강제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를 당하는 사람은 아이죠. 그래서 인지자는 생부나 생모고요. 피인지자는 자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인지는 물론 아버지가 미성년 성년 관계없이 자기 아이는 인지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도 우리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요, 당연히 단독으로 혼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 피가 아니고 피 고치겠죠. 피 아니고 피. 조문에 있듯이 이게 정신적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그 피성년 후견인은 우리 조문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의 출생자를 말하는 것이죠. 피진자는. 그래서 혼인의 출생자는 이제 세월이 그렇죠. 나중에 나이 먹어 관계없죠. 성년이더라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피인지자는 생존자이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손자가 있다. 그럴 때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조문에는 포태 중인자, 임신 중에도 아이한테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2번과 4번은 같은 문제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 받았고요. 자, 인지 방법은 아까 봤듯이 859조에 그런 말에 인지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하나 법률, 이것도 그렇게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언으로 하실 때는 누가 합니까? 그 유언 집행자, 주로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 유언 집행자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우리가 인지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생전인지고, 유언인지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인지 신고는 창설효 있다 말합니다. 이 창설이냐 아니냐 보고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등록법상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따라서 이미인지는 그 인지 신고를 하거나 스스로 유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상은 이제 부가 우리나라는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외자를 그냥 자기 아들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생 신고가 사실은 뭐죠? 인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성격이. 판례는 혼인 신고를 뭐 이게 그죠? 위법해서 무효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효인 혼인 중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출생 신고를 했던 거죠. 따라서 이때 출생 신고는 사실은 그냥 인지로 보겠다 그런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자의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출생 신고해도 인지력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여튼 자체로서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 인지 효력은 이제 제일 860조 하나 이제 별쳐놓고 보시는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인지는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죠? 인지는 출생 시에 소급표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의 자녀가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근데 이 A2가 사실은 혼인 외 자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상속을 받을 수 없죠, 일단 법률상. 그러니까 A1이 그 단독 상속을 받는데 나중에 사망한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A2 그죠? 이 사람이 인지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인지가 되면요, 나중에 얘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얘가 혼준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죠. 다만 그 사이에 이 A1이 상속 재산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예컨대 이 사람 아파트를 팔았다. 아파트를. 그러면 그 중에 2분의 1에 대해서 이 제3자한테는 얘가 달랄 수는 없고요. 이 내부적으로 그냥 A1한테 요 2분의 1에 자기 상속분에 해당한 것을 원래 A2 거였으니까 가액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제3자한테는 우리가 해할 수 없다는 것은 주장할 수 없죠. 따라서 인지에서 피인자는 그 출생, 그죠? 자기 처음에 과거에 뭐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출생 시부터 그 상속권을 갖습니다. 왜? 소급표였으니까. 그러니까 인지도 이렇게 외우실 때 인지소 이렇게 외우실 때 같이 외우세요. 인지소라고 이렇게. 이게 항상 외우실 때 뭔가 야 소급표 장래어 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 인지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따라서 인지 전에 부모가 사망해서 됐을 때 결국에는 피인지로부터 인지가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지금처럼 보세요. 만약에 동순이죠. 동순이는 결국엔 뭐죠? 동순이는 자기 상속분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인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후순위자들은 제함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인지가 되면요. 자, 먼저 그러면 인지가 되면요. 여지껏 A2는 어머니 성인 박씨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장씨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장씨 성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봤듯이 781조에 혼인 외 자가 인지되면요. 일단 혼인 외 자가 인지되면 아빠 이름을 써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네, 그런데 예외로 협의를 해서 협의서를 넣으면 또 계속 할 수 있고요. 또 협의가 안 되면 누구의 끝에 자가 법원에 허가 얻어서 성본 계속 사용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이름 박씨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무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지가 무효다라고 해서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강제 인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 실제 아이가 아닌데 A가 있는데 그러면 이미 자 보세요. 이미 인지를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A3가 얘를 내 아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는 자식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 자식들이 야 이건 이상하다 하고 유전자 검사하니까 아니야. 가짜 이미지였어. 그죠? 그럴 때는 이미지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거꾸로 A3가 아버지에 대해서 강제 인지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부모겠죠. 그럴 때는 뒤집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보시면 강제 인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지 판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소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지 무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 무효소라는 것은 이미 인지할 때 무효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정도 알아두시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도 사기나 강박 취소로 중대한 착오로서 인지할 수도 있죠. 그죠? 옛날에 그런 비화가 있잖아요. 박정희가 누구 불러가지고 야, 네 아들로 해라 이렇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 어떤 강박에 의해서 또 기망해서 이렇게 내 아들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상사를 위해서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6개월 짧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착오를 안 날부터 6개월에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취소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에 그냥 취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이라든지 입양 취소는 3개월인데 인지 취소는 6개월인데 이건 뭐 애우지 마세요. 이것까지 뭐 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에 대한 이의소가 있습니다. 인지 아까 인지하면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봐버리죠. 신문에 나오는 가끔 그 신문에 나오는 게 이거죠.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 청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청구소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 안 했을 때, 그죠? 그때 하는 겁니다. 자녀가 속칭 강제 인지죠.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조문이 86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자나 아니면 그 손자가 또는 법정 대리인이 부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장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 인지입니다. 그죠? 물론 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니까 이 기간 제한이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부가 임의로 언더라인에 인지를 안 했을 때 혼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을 인정하라 라는 그 소송이고 이건 판결을 받아서 아예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제한적으로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자가 타인의 친생자를 수준했을 때는 친생 부인 판결을 받아서 생부를 인지 청구소를 할 수 있는데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친생자 부존재가 필요 없이 아예 생부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준정 봤었고요. 자, 양자를 보겠습니다. 양자. 이제 양자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역시 등록받아서 배우는데 법률상 친자를 우리는 보통 양자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봤듯이 우리가 이게 2013년 7월 1일부터 과거의 신고제에서 지금은 입양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입양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그 당시 신고했었는데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입양제도가 생겼고 또 특히 파양제도를 마음대로 파양하는 것을 좀 개선했고 연령 하향 쪽을 했고요. 일단 이제 입양하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성년이 된 사람, 그러니까 부모는 성년이 돼야 돼요. 입양, 그죠? 그래서 성년이 된 사람만 입양할 수 있고요. 자녀는 뭐 성년, 연령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부가 공동 입양을 보통 하겠는데, 자, 우리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공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보세요. 그럼 A, B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뭐 아이가 없대요. 그러면 K, Y라는 아이를 입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양은 이 공동 입양을 같이 하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데 만약에 이 B가 그런데 B만 입양을 원할 수도 있죠. B명 입양을 원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제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옛날에 결혼식 가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과천에 어떤 뭐 장이 종이 있었어. 그래서 야, 신혼 때 장집은 이상한 장이 하여튼 좀 이렇게 규모가. 그래서 야,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하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이제 전두환이죠. 그 이순자 씨가 이순자 씨의 수양딸래. 자기 입양을 했대. 심사를 자기가. 그래서 그럼요. 그러면 이건 전두환이 딸은 입양은 아니고요. 어느 일방만 한 거죠. 일방만. 부모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이양은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거꾸로 보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순자가 자기가 입양하고 싶어. 그러면요 얘한테 동의받아야죠. 내 부인을 입양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양자가 됐을 때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랑은 우리가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공동 입양으로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양은 이제 자녀일 때는 그 배우자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양 금지는 이제 우리가 자기보다 연장자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존속이거나 연장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확률이 이렇게 이게 옛날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집안에 이렇게 입양할 때 거꾸로 삼촌의 지위가 나이 많더라도 이게 확률이 밀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존속과 연장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문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나이가 같으면 될 수 있어요. 같아도. 같은 표현이. 그리고 입양도 똑같이 그 신고로서 발생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친양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있는 사람 아까처럼 이제 공동 입양이니까 만약에 반대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지금 조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양자는요, 누구나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만 이제, 친양자라고 해가지고, 친양자는 그 미성년자야 됩니다. 과거 이게 13세에 있었죠. 이게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입양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일반 입양이 있고요. 좀 친양자라는 그 입양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B가 K라는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건 입양을 할 때는 이게 허가 받아가지고 하고, 자, 입양하면 이 K는 원래 이 K라는 애는 여기 있는 C라는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종전에 이게 종전의 그 친가죠, 그죠? 그래서 종전에 하고 같이 이게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양자가 이렇게 이 친양자가 되면 아예 이게 단절됩니다. 자, 친부모가. 그래서 친생 부모 관계가 이게 단절되는 것은 친양자고요. 이것이 계속 단절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얘기는 얘가 돌아가셔도 받고 항속은 얘가 더 상속받아요. 부모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얘가 나이가 어리면요,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갖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친양자가 되면 아예 이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이 종전의 가족 관계가 끊어지죠. 됐죠? 또 하나는 이 성을 친양자는 이 A라는 사람이 박씨다 그러면요, 김씨다 그러면요, 이 성을 일반 양자 같은 경우는 성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친양자는 아예 성을 바꿔줍니다. A 자녀, 그죠? A 자녀로 우리가 친양자는 성을 아예 변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걸 원하죠, 부모들이, 그죠? 가능하면 이 아이를 데려와서 나중에 종전가와 단절되길 원할 때는 친양자 재판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뒤에 배우는데요. 이게 과거에 이게 아마 나이가 13세니까 어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19세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성년, 미성년 관계없습니다. 남자는. 근데 여기는 미성년자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양자는 시험에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564페이지에 보시면 양자의 요건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친양자만 미성년자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됐고요. 따라서 또 양자가 전속과 연장자가 되면요, 아예 무효입니다. 취소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그다음에 그리고 배우자 있는 사람은 한쪽만 양자가 한쪽만 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배우 한쪽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에 재혼이 많습니다. 그죠? 재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재혼을 합니다. 그럼 재혼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아이를 계부죠, 계부의 아이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양자로 할 수 있어요. 양자로. 그죠? 볼까요? 실무는 생부모와 우리가 그 혼인 중에 출생이 있을 때, 그죠? 혼인 중에 출생자는 양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만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B가 이게 천대 여자가 여기서 뭐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C라는 남자와 살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아이가 K1이었어요. 저희 이런 많아요. 공부사 몇 번 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근데 결혼할 때 뭐 여가 애만 나놓고요. 애만 나놓고는 남자로서 구실을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바람만 피고 뭐 그죠? 낭비도 심하고 심지어는 이게 사실은 그냥 애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남자는 그냥 즐기려고 만난 건데 그냥 혼인신고를 자꾸 하니까 이놈은 싫은 거지. 그래서 아예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자기가 모든 친구는 포기한다고 써줘.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나중에 이혼은 결국에 하죠. 이혼하고 나중에 재혼하는데 이때 재혼할 때 그러면 이 아이는 이 A라는 남자는 원치 않아요. 이 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오면 이 박시성 가진 이 아이를 이렇게 가져와 삽니다. K1이. 그러면 얘는 이게 장씨다 이거예요. 그럼 불편하죠. 얘가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 아이도 이게 돌아가시면 나중에 얘는 상황 못 받아. 그죠? 계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입양을 하는데 엄마는 이게 혼인 자기가 태어나니까 입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친생 부모는 부모가 안 되니까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C라는 사람만 계부가 그냥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 이렇게 계부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전처의 자녀죠. 이쪽 왔을 때 전처의 자녀와 계모 사이 또 전남편의 자녀. 이 전남편의 자녀, 지금 전남편의 자녀를 우리가 법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해요. 가봉자라 그래요. 전남편의 자녀와 계부 사이에 단독 입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죠. 이혼 재혼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규도 그때 이게 아마 가등법 이른데 그러니까 재혼 부부가 전혼 중, 그죠? 아내가 전혼 중 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때는 원래는 부부 공동 입양인데 이때는 예외로 그죠? 남편이 단독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입양이 예외죠. 그죠? 물론 이게 보통 이게 또 이걸 만약에 아이를 아예 장씨로 바꾸고 싶으면요. 이때는 어떡합니까? 이때는 이렇게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하려면 이렇게 혼인해가지고 3년을 살아야 돼요. 1년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승낙. 자, 피성전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가 입양도 일종의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가서 야, 너 내가 입양할게 그러면요. 걔가 딱 그래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도 승낙할 수 있어요. 승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도 일종의 계약 관계인데 지금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계약은 승낙을 할 거냐. 승낙. 근데 승낙을 하려면 적어도 승낙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야지 아주 뭐 말도 못하는 애한테 승낙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몇 세입니까? 13세를 봐요. 13세. 그러니까 13세가 넘은 아이한테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13세가 안 되면요. 그때 대리에서 승낙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대략. 그래서 승낙과 대략은 다른 얘기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준이 1항에 13세가 이상의 때는 그때는 걔는 승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할아버지는 동의하고. 아셨죠? 표현을. 그래서 승낙서와 동의서가 필요한 거 보시고요. 13세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그 대락이라는 게 생겨요. 대신 승낙합니다. 그 뒤에 배우고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869조에 그 1항을 이제 1항과 2항을 펼치시고, 지금 기준이 뭐죠? 기준이 13세 이상일 때는 오른쪽입니다. 조문 보실 거예요, 1항에.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가 넘었을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은연자일 때. 그래서 그냥 동의받고 또 걔가 승낙하죠. 그런데 13세가 안 되면요. 그때는 걔한테 승낙서 가져오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법정 대리인이 대라. 걔의 승낙에 가르면서 그죠? 걔를 가르면서 승낙. 이걸 우리가 보통 대라라고 대라. 대신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가 넘었을 때는 그 아이의 승낙서 플러스 동의서가 필요하고 13세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법정 대리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돼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1항에 동의나 승낙을 없이 그냥 입양을 또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정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뭐 이게 다 돌아가셨는데 뭐죠? 아이가 돌아왔는데 삼촌이 돈 받을 목적으로 그런 거 많아요. 그죠? 거부를. 그죠? 그죠? 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법정 대리인이 또 어딘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이 없는 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입양을 허가를 해줍니다. 물론 그 이제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해가지고 왜 동의 안 해주냐라고 법정 대리인을 불러서 신문을 필수적으로 해줍니다. 그죠? 물론 이때 동의나 허락, 승낙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때 법정 대리인은 보통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말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없을 때 후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가로 안에 친권자인 부모와 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거기 이 법정의 동의나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거부나 알 수 없을 때 두 가지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게 만든 이유가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옛날에는 무조건 직계 존속 동의 받아가지고, 이 존속도 완전히 그죠?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뺐습니다. 뺐어요. 다음에 이제 이 부모 동의가 이제 우리가 그 870조에 따로 또 있죠. 그죠? 일단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법에서는 오히려 그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 허가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허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동의나 승낙을 했다든지, 또 부모가 같지 않은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친권 상실의 선고, 또 부모를 소재를 아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특히 그 2항에 그런 말을 해요. 2항에 가정법원은 다음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잘 보세요. 펼치시고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정말 허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가 나오겠죠. 주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3년 이상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해 안 한 경우 펼치시고 3년이죠. 3학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3년 이상 학대 유기예요. 알 수 있죠, 분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 이상 부양 의무도 안 해놓고 학대 유기. 한마디로 아이를 앵보를 시키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부모 동의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신문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871조에 성년자도 우리가 그렇죠. 19세 넘어도 되죠? 성년자의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년자가 입양할 때는 또 자기 부모의 동의 필요합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입양은 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소재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똑같이 성년자도 부모가 그러니까 다 큰 아이가 와가지고 나 입양했어요. 부모 있습니다. 그러면 황당하겠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동의를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도 이때는 자 보세요. 이때는 그냥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때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를 해서 부모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 부모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허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판 제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조문이 870조 조문들이 최근 조문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계속 조금씩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등록법 공부할 때 나오죠. 같이 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67조 약간 거기 입양 허가제도 867조라고 하죠. 미성년자의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지금은 신고가 아니고 무조건 가정법원에 허가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게요. 중국 사람들 입양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 교포 있잖아요. 그거 그동안 많이 해먹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해. 2명, 3명. 돈 받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법원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화도 와요. 법무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입양 왜 허가를 받아주면 얼마 주겠다. 왜냐면 그거 들어오면 국적 다 해결이 싹 돼. 그죠? 입양은 허가를. 그래서, 근데 이제, 안 해주겠죠. 법원에서. 어렵겠죠. 요건이 까다로웠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이양에 그거예요. 이 양자가 될 사람이 그 아이 복리를 위해서 양육, 입양의 동기, 양육의 양육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양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조문이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들 이렇게 입양하는 것들을 많이 요즘에 못하게 사실상 법무사가 이거 맡아서 사건이 되겠어요? 어렵겠죠?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입양할 사람만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 이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도 입양 허가할 수 있는데 일단 동의 허가가 필요하고 친양자의 경우는 별도로 이제 또 조문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시죠. 근데 이쪽 조문이 사실은 좀 이게 좀 잘 이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이번 게 몇 개 좀 보시고 나머지는 입양의 무효나 이런 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주로 이제 합의가 없을 때 할 것이고 취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69조에 쪽이죠. 569쪽에 보시면 이제 파양 특히 이제 이게 친생 자식들은 그러죠. 야, 저 자식은 뭐 오저게 파고 싶다는데 친생 자식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파양이지 안 되죠. 근데 여기 이 양부모 양자는 그 협의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서에 양자가 미성년자이면서 피성년 후견인 경우는 협의 파양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어린 애를 데려갔다 또 파양하고 또 파양하면 걔가 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에서 미성년자거나 피성년 후견인은 협의 파양할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재판상 파양은 돼요. 협의는 사실 할 거 아니에요. 걔가 지위가 낮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재판상 파양을 해야 되는데 재판상 파양은 905조가 있습니다. 근데 905조는 물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양자나 청구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양부모도 할 수 있고요. 양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학대 거꾸로 이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 복리, 현저히 제한 경우 또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거꾸로 부당한 대우받은 경우 또 3년 이상 또 얘가 안 들어왔다든지 똑같아 양쪽 다. 그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우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다 보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똑같이 파양할 때도 1항에 13세 미만일 때는 똑같아요. 원래 승낙했던 그 사람이 대락을 통해서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죠? 2항에 13세 이상일 때는 그때 똑같이 앞서 했던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항에 다만 하나 들어간 게 이거였죠. 양부모 양자가 이제 정신적 문제 있다. 그런 피소년 후견일 때는 항상 후견인 동의받아서 파양을 청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이걸 외우지 마세요. 우리 조문은 이제 검사 들어갔죠. 검사도 우리가 뭐죠? 당연히 그 아이를 위해서 파양을 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도 이렇게 직접 그 아이를 위해서 파양을 청할 수 있구나라는 조문이 있구나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번의 친양자인데 이것만 보고 좀 시겠는데요. 이건 진짜 A급이에요. 사실 이것만 공부하시면 사실 공부돼요. 2차 때는 아까 친양자 입양은 중요한 건 일반 입양과 달리 일단은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요. 종전의 친족 관계, 과거의 자기 친족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또 이 친양자 입양은요, 취소를 해도 소표가 없습니다. 또 친양자 입양도 똑같이 우리가 협의상 파양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친양자 입양은요, 입양무효 취소가 아니고 별도로 재판받아야 됩니다.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친양자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자기 이름으로 쓰고 단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908조의 2를 이제 펼쳐놓으시고 친양자를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같은 요건을 갖추면요 친양자 입양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 이게 3년 이상 혼인증 아까 나 그거예요. 3년 이상 혼인증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공동 입양인데 다만 예외로 아까 봤듯이 1년 이상 혼인했어야 되고요. 그때 아까 뭐죠? 계부. 전 부인의 자식을 그 혼인중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양자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1년만 살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친양자 입양 청구가 들어오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3년이 필요하고요. 전 배우자일 경우는 1년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남 들었는데, 그러면 결혼한 지 6개월 됐으니까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애가 지금 6개월 지나면 뭐 유치원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뭐죠? 1년은 기다려야 돼요. 1년은. 혼인 기간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년이죠? 3년. 그 전 배우자는 1년이다. 그리고 당연히 친양자는요, 다만 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만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는요, 당연히 친생 부모 동의가 필수 요건이죠. 왜냐하면 친생 부모가 단절되니까 친생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 선고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또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 등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 5가 들어왔는데요. 4, 5, 5가 옛날에는 1, 2, 3을 썼는데 4번과 5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친양자도 13세 이상일 때는요. 13세 일당일 때는 그죠? 거기 승낙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모나 후손 동의 받아서 승낙하시고 똑같아요. 13세 미만일 때는 그때는 대락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1, 2, 3. 자, 친양자에는 옛날에 애울 때 이렇게 외웠었어요. 뭐 옛날에는 3년 동남치고 삼미동. 그래서 3미동이죠, 3미동. 3년간 결혼했을 거, 미성년자일 거, 동의받았을 거. 나머지는 승낙이었어요. 그래서 삼미동, 뭐 13세 승낙동의 그거였었죠. 요거니까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한 지 3년 됐는지, 그죠? 또 동의가 필요합니다.
승낙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져가고 가야죠. 일단은 이 항의 가정법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우리가 그 3, 4, 그렇죠. 아까 동의나 승낙을 안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봤던 것들도 있죠. 그래서 예컨대 1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 거부했을 때라든지 똑같아. 2번도 하여튼 3년 이상 자녀의 부양 의무를 안 했거나 또 면접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혼하고 억지로 자기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이를 키우다가 그냥 방치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잘 보세요. 부양 의무 안 한 거 플러스 뭐예요? 3년 동안 아이를 안 봐. 아이도 안 보는 부모가 무슨 그저 면접해서 그것도 없는데요. 아이도 3년 이상 동안 아이도 안 보는 부모가 무슨 부모가 있냐 그죠?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조문을 잘 보시고 중요한 것은 사망에 물론 또 3번에 또 당연히 자녀를 학대 유기했다 이런 거 뭐 진단서라든지 그런 복리할 수 있고요. 사망에 가정법원 잘 보세요. 그렇지만 가정법원은요 친양자가 될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서 복리라는 기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적당하지 않다 그럴 때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친양자에 대해서는요, 친양자 재판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써놓으세요. 이걸 우리가 재량 기각이라고 해요. 판사가 재량으로 안 받을 수 있어요. 기각. 그래서 우리가 뒤에 끝나는 말이 뭐죠? 뭐뭐를 기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 아닙니다. 기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친양자 재판은 재량 기각 조문이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펼쳐 놓으시고 아마 오늘은 요거 제일 중요한 것이죠.